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한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돈은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돈은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세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예,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세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 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 나른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래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와, 오빠가 여보라고 부르니까 이제야 실감나는 것 같네. 우리 진짜 결혼한 거야? 나도 사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는다. 그래도 계속 부르다 보면 적응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결혼한 내 친구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젠 다 여보 여보 하더라. 근데 결혼식은 어땠어? 당신 걱정 많이 했잖아. 그냥 내 사정 아는 친구들이 좀 놀라긴 하더라. 원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아예 생각 없었으니까.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아서 오실 줄도 몰랐대. 하긴 많이 안 좋았어?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절연한 세월이 얼만데 남처럼 살던 딸내미 결혼한다고 눈물이 나나 싶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슬플 거면 내가 아빠한테 학대당할 때나 잘해주지. 장모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을 거야. 아무래도 장인 어른한테는 힘으로 안 되셨을 테니까 함부로 나서기 힘드셨겠지. 나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든 날 지켜줬어야지. 엄마도 방관하면서 옆에서 날 가스라이팅한 건 똑같아. 알지. 많이 들어서 이해해. 그래도 그냥 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뭐 오빠 말도 이해는 돼.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난 부모님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싫었지만 이렇게라도 어찌저찌 올려놓으니까 사정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서 좋기는 하네. 그래,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한번 설득해서 결혼식 올리는 게 낫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어. 아냐, 덕분에 나도 번듯하게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는 했네. 오빠 아니었음 생각도 못했을 거야. 결혼 축하해. 윤지야,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너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근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나 싶은데 오늘 오신 거 부모님이셔? 놀랐지? 설마 했는데 진짜 부모님이었구나. 처음에는 친척 어른들인가 했었는데 친척이라기엔 또 너무 닮은 느낌이어서. 너 부모님하고 절연한 지 꽤 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연락해? 그게 원래는 부모님이랑 절연한 것 때문에 결혼식 올리는 게 너무 부담돼서 식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오빠가 그래도 어떻게 인생에 한 번뿐 이식을 안 할 생각이냐고 딱 한 번만 연락해보라고 해서. 대박.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야? 근데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너 말대로 친척 어른분들한테 부탁해볼까도 잠깐 고민했었는데 친척분들한테 연락하면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고 그럼 분명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 닿아서 난리칠 것 같아서. 사연이 다 있었구만. 근데 괜찮았어? 너 부모님 보기만 해도 떨었잖아. 좋은 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지. 부모님 좀 없이 결혼하면 어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오빠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야. 결혼식 오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인데 결혼하는 건 알려야 하지 않냐고. 오빠는 다 아셔? 너 예전에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던 거? 나는 아직도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좀 그런데. 밤중에 너가 울면서 우리 집으로 도망 오고 해서 오죽하면 우리 엄마도 알잖아. 너희 아버지 폭력적인 거. 큼직큼직한 사건은 다 이야기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나. 특히나 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더 감싸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진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가엾지 않냐고. 어머니는 좀 안 되시긴 했지. 근데 그래도 어머니도 본인 사시겠다고 너 아버지한테 떠민 적 많으시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땐 엄마는 성인이기라도 했지. 나는 진짜 어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나 싶은데 오빠는 엄마도 약자여서 어쩔 수 없었을 거래. 그 말이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 난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런가 도저히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남편 집은 진짜 화목한가 보다. 진짜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 없어. 가끔 이런 집도 있었구나 싶어서 내 어린 시절이 불쌍할 정도라니까. 그래도 시댁 복도 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가족은 화목한 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은 잘 안 되지만 그래, 피로 이어진 가족은 선택 못해도 결혼해서 없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 역시 이런 부분 잘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당연하지. 지켜봐온 세월이 얼만데. 근데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연락 계속하게? 결혼한 거 알렸으니까 그냥 다시 연락 끊어. 네 인생에 하등 도움될 거 없는 사람들이야. 남편한테 잘 설명해서 절연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 때도 인사하고 해서 그게 될까 싶기도 해. 이미 남편이랑 번호 교환도 다 했고 생각보다 상견례랑 결혼식 때는 크게 거슬리게 하는 게 없었어서 그냥 이대로 생존 신고하는 정도로만 연락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 그건 좀 의외긴 하다. 못 보고 산 동안 좀 달라지셨을라나? 참, 너네 오빤? 결혼식 날은 안 보이던데? 빚은 다 갚았대? 그건 모르겠어. 그 인간은 영 소식이 없네. 내가 그동안 갚아준 빚이 얼만데 축의금도 안 보내냐? 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통해 소식은 들었을 텐데 콧배기도 안 보여서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 됐다. 식장 와서 깽판 안 친 것만 해도 어디야. 어쩌면 부모님이 그래도 마지막 양심으로 그 인간한테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동안 네가 벌어다 준 돈 그 인간한테 몰래 주고 있었던 것만 해도 너한테 충분히 미안했을 텐데. 미안한 감정 그런 거 느낄 줄 아는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적이네. 아무튼 나는 식장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네 부모님 실제로 뵌 적은 없었어서 진짜 긴가민가 했거든. 그래도 유전이 무섭긴 한 모양인지 보자마자 알겠더라.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건가 했어. 미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미리 설명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좋은 날인데 어렸을 때 생각은 최대한 안 하는 게 낫지. 부모님 오시는 것만 해도 심란했을 것 같은데 잘했어. 나야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고. 고맙다 윤지야. 내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연락할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짜. 이제 결혼해서 새 가족 생겼으니까 행복하기만 해. 알았지? 고마워. 내가 살면서 은혜 갚을게.
은혜는 무슨. 네가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야. 예, 너는 결혼하니까 입 싹 닫니? 왜 여태 소식이 없어? 신혼여행은 다녀온 거냐? 갔다 오면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도 몰라? 시댁에는 인사드리고 온 거냐?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뭔 무슨 일이야? 자식 새끼가 결혼하고 나서 인사 한 번을 안 오니까 죽었나 살았나 해서 연락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조건으로 축의금도 떼드렸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륜을 어떻게 저버리려고 하니? 네가 예전에 우리 연락 다 끊고 잠적한 것도 봐줬는데 결혼식 때 필요하니까 불러놓고는 다시 절연을 하려 해? 근본 없는 짓 하는 거 우리도 많이 참았다. 다 키워놓고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어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또 돈이 모자라서 그러신 거면 더 보내드릴게요.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우리가 무슨 돈 없어서 환장한 줄 알아? 자식이면 자식인 도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식된 도리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언제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지친다고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한테 자식 노릇하는 거. 아직도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심장이 떨려요. 저 좀 그만 놔두세요. 아이고, 어디서 사위는 괜찮은 놈 들여왔길래 애가 좀 달라졌나 했더니 똑같네. 김서방 반의 반만 좀 닮아봐라. 뭐라고요? 딸년보다 사위가 나을 줄은 몰랐네. 김서방은 너 없는데도 우리한테 인사도 하고 갔어. 몰라?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 부모만 챙기는 게 죄송하다고. 넌 어떻게 생판 남보다도 못하니? 이럴 줄 알았음 어릴 때 더 때려서 교육시켜야 했는데.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아빠가 술 먹고 때려서 실신한 적까지 있어요. 뭐 저 죽을 때까지 패야 성에 차세요? 그냥 죽이지 그러세요. 얘는 아빠한테 말버릇 좀 봐라. 아빠가 다 너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지. 너도 자식 낳아봐라. 자식을 안 낳아보니까 저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아, 그럼 엄마도 교육받느라 아빠한테 그렇게 맞으셨어요? 뭐야? 아무튼 전 엄마 아빠 다신 볼 생각 없어요. 그나마 생존 신고라도 하고 살까 생각했던 마음 뚝 떨어졌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도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우라질년? 너 어디 그렇게 살아서 잘 사나 보자, 응? 딸님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요, 정말.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갔었어? 우리 부모님도 계속 인사 갔냐고 묻고 그래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해서 혼자라도 갔다 왔어. 왜 그랬어? 그럴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싫어할까 봐. 싫어할 것 같으면 더 그러지 말았어야지. 부모님한테 연락 왔어? 오빠가 인사하러 가서 그런지 나한테 왜 안 오냐고 난리치더라. 진짜 지겨워 죽겠어 정말. 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말씀하셨나 보네. 뭐라고?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뭘 그렇게까지 해? 사실은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절연하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도 어려우신데 좀 그렇잖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뭔 소리야 오빠. 우리 부모님은 너무 정정해서 탈이야. 아직도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치는 분들이라고. 어쨌든 난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낼 생각 없어. 결혼식도 오빠 때문에 부른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마. 부모님이 내 인생에 엮이기 시작하면 나 정말 힘들어져.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내가 정말 화를 내야 알아듣겠어? 그런 부모님 같은 건 일반적인 가정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나한테는 아니라고. 알겠어. 화내지 마. 나는 그냥 당신 위해서. 나를 위한 거면 더더욱 하지 말라고. 전화 와도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부모님 없다고 생각해줘. 알겠어. 이야기 안 해서 미안해.
몰라서 그랬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줄게. 다신 그러지 마.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명심할게. 미안해 여보. 야, 잘 지내냐? 너 결혼했다며? 아주 그냥 이걸 확 오빠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용케 안 죽고 살아있었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었을 줄 알았더니. 뭐? 이게 오빠한테 어디 말버릇이. 뭐 이제 남편도 있다 이거냐? 아주 대놓고 기어오르네. 내 나이가 몇인데 인간 구실도 못하는 오빠한테 겁먹겠어. 뭐 어쩔 건데? 어릴 때처럼 맘대로 안 되면 때리기라도 하게? 아주 누구 자식이랄까봐 아빠 쏙 빼닮아가지고. 뭐? 네 나이가 몇이면 뭐 내가 더 못 때릴 것 같냐? 아, 여전히 수준 낮네. 내가 결혼한 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지 마. 난 너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으니까. 듣자니까 이 새끼가. 누가 말해준 게 누가 말해줘. 부모님이 말해줬지. 어떻게 나만 쏙 빼고 결혼할 수 있냐? 오빠가 서운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결혼 생활은 어때? 남편이 잘해줘? 알 거 없잖아. 내 남편이 어떻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긴? 네 남편 자상해 보이던데? 너 행복할 것 같아서 배앓이 막 꼴리더라? 뭐? 내 남편을 봤어? 봤지 그럼? 하나뿐인 여동생 남편인데? 봐야지 그럼.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는 거 몰라? 아, 진짜 짜증나네. 내 남편이랑 연락하지 마. 연락은 무슨 내가 먼저 했냐? 네 남편이 먼저 했어. 너 내 존재도 아예 숨겼다며? 외동이라고. 이 나쁜 년. 그럼 너 같은 걸 내가 오빠라고 말했을까봐? 꿈깨. 야, 거두절미하고 나 돈 좀 더 빌려주라. 뭐? 아니, 쎄 빠지게 일해서 버는데도 빚이 자꾸 늘잖아. 네 남편이 2천 해줬는데 아직도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더 어떻게 안 되겠냐? 네 남편한테 더 부탁하긴 좀 어색하다 내가. 뭐? 2천만 원? 그걸 뜯어가고도 더 달라고? 네가 진짜 인간이야? 야, 네 남편은 완전 통 크게 빌려주던데 절반만 빌려달라는데도 정색이냐?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너 당장 돈 갚아? 그거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살아있는 오빠가 중요하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중요해?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안 갚으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여보, 진짜 1억이야? 나 몰래 오빠까지 만났어? 돈까지 빌려줬어? 아, 여보, 그게 형님께서 뵙자마자 통 사정을 하셔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한테 휘둘릴 거면 나 당신 믿고 못 살아. 겨우 끊어냈는데 당신 때문에 자꾸만 가족이랑 엮일 거 생각하면 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아니, 근데 당신은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야? 내가 처가일 못한다고 뭐라도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해. 근데 다 당신 혈육이라서 잘해준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해? 내가 결혼 전에 다 설명했잖아. 우리 가족은 나한테 가족이 아니라 원수야.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나한테는 상처만 준 사람들이라고. 당신 가족 화목하다고 이해 못하나 본데 이렇게까지 날 이해 못해줄 줄은 몰랐어. 그래, 솔직히 이해 안 가. 네가 한 말들 다 믿기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얼굴도 모르는 남들한테도 기부하는데 아무리 상처 줬어도 가족은 가족인데 좀 도우면 덧나? 그렇게 적선이 하고 싶으면 차라리 남을 도와. 그리고 당신 우리 아기 낳으면 쓰자고 결혼식에 안 보태고 아껴뒀던 돈을 홀라당 오빠 줬더라?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이 삥 뜯으면 뜯는 대로 다 뜯길 거야? 진짜 당신도 인정머리 없다. 형님께서 금방 갚는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 인간이 삼킨 내 돈만 얼만데 그 2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게. 받아내면 되잖아. 그럼 나한테 1,000만 원부터 갚아. 난 그 인간 말 못 믿겠으니까 그 2천에 들어가 있는 내 돈 갚으라고. 난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가족들한테 뜯기고 싶지 않으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 줄게 줘. 너 참 욕심 많다. 다 너 가져.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건지, 아니면 가정이 화목한 나머지 여러 가정의 형태를 이해 못하는 건지 호구가 따로 없는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오빠가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믿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 이혼했고요. 제 부모님과 오빠는 이혼을 했는데도 저와 결혼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돈도 뜯기고 이혼한 아내 식구들한테까지 아직까지 사위 노릇하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차더군요. 자기 가정 환경이 화목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당해봐야 세상을 아나봐요. 처음엔 제 가족을 위해준다 생각해서 고마웠지만 인생 쓴맛을 배우려면 좀 더 당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